루마니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몸무게 80kg이 넘는 왕따 여학생. 한 명이 단순히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된 것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소녀가 어떻게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 가족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놓치면 안 될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루마니아 북부 클루지라는 작은 도시에 이오나 마린이라는 17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지역이죠. 이오나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83kg에 달했던 이오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왔네, 뚱보가. 이오나는 가장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급식을 먹어야 했죠. 다른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었지만 이오나에게는 함께할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체육시간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면 항상 꼴찌였고 팀을 나눌 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곤 했어요. 아이들이 이오나랑은 같은 팀 하기 싫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오나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대우를 했지만 그것조차 이오나에게는 상처였어요.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오나는 자신의 방문을 꽁꽁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 나가 이오나야, 저녁 먹어라라고 불러도 안 먹을래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안 나는 딸의 변화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아예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방문도 열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웃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제 딸의 일상이었습니다. 안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딸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오는 이오나를 보면 눈이 퉁퉁 부어있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아내에게 털어놓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어요. 이오나의 성적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중상위권을 유지했던 아이가 이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과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할 정도였죠. 이오나 자신도 이런 상황이 싫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만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점 우울감이 깊어져 갔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밤 이오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유튜브를 클릭했는데 추천 영상 목록에 이상한 썸네일이 보였어요. 예쁘게 화장한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코리안 드라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클릭해봤더니 한국 드라마 클립이었습니다. 자막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이런 것도 드라마라고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던 드라마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감정 표현,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한 편이 끝나니 다른 편이 궁금해졌어요. 주인공 여자가 어떻게 될지, 남자 주인공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몇 편을 연달아 봤어요. 그동안 이오나가 뭔가에 이렇게 집중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오나는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작품이었는데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입은 옷차림, 배경으로 나오는 도시 풍경,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오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오나는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팝 뮤직비디오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 클립도 봤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음악도 좋았고 춤도 멋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멤버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것이 부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 안나가 딸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며 이오나야,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오나는 당황하며 그냥 영상 좀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영상인데? 안나가 다시 물으니 이오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생겼니? 이오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냥 이상하게 멋있어 보여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딸이 뭔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반가웠어요. 몇 달 동안 아무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도 한번 봐도 될까? 안나가 물어보니 이오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함께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안나도 처음 보는 한국 문화에 신기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근데 왜 이렇게 재밌지? 안나의 반응에 이오나는 더욱 신이 났어요. 누군가와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이오나는 매일 밤 한국 관련 영상을 봤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 예능, 심지어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까지 닥치는 대로 봤습니다.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빠져들어갔죠. 이오나에게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이오나는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시내에 한국문화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오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이오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 이오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문화원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이오나는 바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료는 어머니가 대신 내줬어요. 첫 수업날 이오나는 긴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에서 40대였고 이오나처럼 10대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오나는 그 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과 아, 야, 어 같은 모음을 하나씩 써보면서 익혔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글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어서 금세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오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들리는 단어들을 적어두고 뜻을 찾아봤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먼저 익혔어요.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면서 발음도 연습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이오나의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한국어를 배운다고? 누군가가 비웃듯이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배워? 한국은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이오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 간단한 문장은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오나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같은 기본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표현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이오나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가끔 한국어 단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안나는 웃으며 뭐라고 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오나가 설명해주면 온 가족이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요한도 우리 딸이 외국어를 배우다니 대단하네라고 격려해줬어요. 6개월이 지나자 이오나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한국어 수업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넘었을 때 한국문화원에 특별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제1회 루마니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승자에게는 1년간 한국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오나는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오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포스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였고 한국어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이었어요. 이오나는 곧 18세가 되니까 조건에 맞았습니다. 대회는 3개월 후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이오나는 부모님께 대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우승하면 한국에 1년 동안 갈 수 있대요. 안나와 요한은 딸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로 나가고 싶니? 요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오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가고 싶어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안나는 딸의 눈빛을 보며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열심히 준비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이오나는 그날부터 대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고 발음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우면서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부터 시작해서 점점 긴 문장도 연습했어요. 대회 주제는 한국 문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이오나에게는 정말 적합한 주제였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거든요.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이오나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어 선생님도 이오나를 특별히 도와줬습니다. 이오나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심이 느껴져요. 선생님은 발음 교정과 문법 검토를 도와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이오나를 응원했습니다. 꼭 우승해서 한국에 가기를 바라요. 대회 한 달 전 이오나는 모의 발표를 해봤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연습한 발표문을 읽어봤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방향이 되었어요. 이오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딸의 발표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안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대회장에는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 10명이 참가했고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이오나는 가장 어린 참가자 중 한 명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이오나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 보였거든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응원 메시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오나의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오나 마린입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이오나는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왕따를 당했던 어려운 시절, 한국 문화를 통해 희망을 찾은 과정,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발표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3등, 2등 순서로 발표되었지만 이오나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회자가 말했어요. 대상 수상자는 이오나 마린 씨입니다. 이오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불린 건가요? 무대로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트로피를 받으면서 이오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2019년 9월 이오나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왔구나. 이오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내대학교 기숙사에 배정받았습니다. 4인실 기숙사였는데 룸메이트들은 모두 외국인이었어요.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소통했지만 점차 한국어로 대화하게 되었어요. 첫 주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거든요. 특히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생했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어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이오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업 후에는 도서관에서 복습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 패턴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바쁜 일정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8시에 아침 식사, 9시부터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친구들과 활동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특히 기숙사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가기 싫었지만 룸메이트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베트남에서 온 린이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늘려나갔어요. 한국 음식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밥과 반찬 위주의 식단이 루마니아에서 먹던 기름진 음식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특히 김치, 나물,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숙사 식당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개선되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이오나는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갸름해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룸메이트들도 이오나 정말 예뻐졌다고 말해줬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지하철 이용할 때도 한국어로 소통했어요. 드라마를 볼 때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번째 여름 휴가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해운대 해변에서 처음으로 비키니를 입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20kg 넘게 빠진 몸매로 당당하게 바다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라는 제목으로 변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오나가 맞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딸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그것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화상통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오나의 변화에 놀라곤 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국어 선생님들도 이오나의 변화를 칭찬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네요.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많이 하고 발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8개월째 되던 날 이오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의 성과였어요. 시험 결과를 확인한 순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룸메이트들이 축하해줬고 가족들에게도 바로 소식을 전했어요. 어학연수 마지막 달에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고 진짜 꿈도 생겼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주말 친구들과 함께 엔서울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1년 전에 나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몸무게만 30kg 빠진 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 8월 이오나는 1년 만에 루마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룸메이트들과 한국어 선생님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와줬거든요. 꼭 다시 와야 해, 약속해. 린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이오나도 당연하지, 꼭 올게라고 대답했습니다. 클루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나와 있었어요. 안나와 요한은 딸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53kg까지 빠진 이오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오나야? 정말 너니? 안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오나는 웃으며 엄마, 저예요 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이오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외모도 달라졌지만 말투와 행동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걸었어요. 목소리도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에 돌아온 첫 주는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바쁘고 활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여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니 허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쓸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집에서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오나는 영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만큼은 아니지만 영어도 잘했거든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다른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등학교 때 왕따였던 뚱뚱한 이오나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오나야? 정말 너 맞아? 고등학교 동창인 안드라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야?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이오나는 당당하게 웃으며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다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어요. 특히 언어교환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루마니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1년이 너무 소중했고 다시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매일 한국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언제 다시 올 거야? 린이 물어볼 때마다 곧 갈게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가 나온 거예요. 한국의 여러 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오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원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교수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학생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배우신 거죠? 이오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국에 대한 열정을 어필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이오나는 기뻐서 울었어요. 드디어 다시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부모님도 딸의 꿈을 응원해줬습니다. 한국이 너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가는 것도 좋겠다. 안나가 말했을 때 이오나는 정말 고마웠어요. 교환학생 출발 전 몇 달 동안 이오나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자주 했어요. 특히 대학교 수업을 들을 예정이어서 학술적인 한국어도 공부했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할 때는 첫 번째보다 덜 슬펐어요. 이번에는 1년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고 이오나도 부모님도 더 성숙해져 있었거든요. 잘 다녀와라. 우리 딸이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요한의 말에 이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2월 이오나는 다시 한번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2년 반 만에 재입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대학생으로서의 방문이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드디어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루마니아보다 한국이 더 집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다시 온 한국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규 대학생으로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로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오나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첫 수업날 이오나는 문학개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시자 이오나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 학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 학생이신가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이오나는 루마니아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민준은 친절하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줬어요. 민준과의 첫 만남이 이오나의 대학 생활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은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이오나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해줬어요. 루마니아에서 온 이오나야. 한국어 진짜 잘해.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점차 이오나의 성격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오나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진짜 대학 생활의 묘미를 느꼈어요. 함께 과제를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밤늦게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게 바로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이오나는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한국에서 케이팝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직접 춤을 춰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동아리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이오나 언니 리듬감이 좋으시네요. 후배들이 칭찬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민준과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오나에게는 생애 첫 번째 진짜 연애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이오나야, 나 너 좋아해. 사귈래? 이오나는 심장이 뛰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이오나의 대답에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의 생활은 더욱 달콤했어요. 민준은 이오나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어보기도 하고 노래방에서 한국 가요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오나는 나 진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라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애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머니 안나는 우리 딸이 연애도 하는구나. 그 남자친구 어떤 사람이니?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화상통화로 민준을 소개해줬을 때 부모님들도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구나. 한국 친구들과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같은 동아리 친구인 수진, 지연과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함께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이오나 언니는 정말 특별해요. 외국인인데도 우리보다 한국 문화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할 때마다 이오나는 뿌듯했어요. 여름 휴가 때는 민준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한라산도 오르고 해변에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도 나도 이오나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라고 말해줬어요.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오나는 한국어 실력이 거의 원어민 수준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교수님들도 이오나 씨는 한국 학생들보다 발표를 더 잘하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 문학 수업에서는 이오나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댄스 동아리에서는 이오나가 중심 멤버가 되었어요. 대학 축제에서 공연할 때 이오나가 센터를 맡았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외국인 학생인데 춤을 정말 잘 춘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이오나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도 커졌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면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민준과의 이별도 생각해야 했고 한국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정말 떠나기 싫어요. 여기가 제 진짜 집 같은데. 이오나는 민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오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민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이혼아야,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니니? 가족이 그리울 텐데. 어머니 안나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아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엄마, 저는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혼아의 진지한 모습을 본 부모님은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이혼아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한국어 교육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적들을 읽고 연구 계획서도 작성했어요. 민준이 옆에서 도와줬고 한국어 선생님들도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이혼아 씨 같은 학생은 정말 드물어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이혼아는 너무 기뻐서 민준과 함께 울었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딸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2023년 여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혼아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한 거예요. 엄마, 아빠,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나와 요한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간청에 못 이겨 한국 여행을 결정했어요.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혼아는 몇 달 만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나는 딸을 보자마자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더 아름다워졌어라고 말했어요. 요한도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해 보일 줄 몰랐다며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한국 여행은 온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혼아는 부모님께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를 보여주고 한국 친구들도 소개해줬습니다. 민준을 만났을 때 요한은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민준은 정중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쇼핑가 등 서울의 명소들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부모님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딸이 공부하고 있구나. 안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혼아는 능숙하게 한국어로 주문하고 부모님께 음식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불고기예요. 이건 김치찌개고요. 5년 전 방에서 나오지 않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외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감격했습니다. 이혼아야, 너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요한이 말했을 때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우리 딸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정말 감사해야겠어. 이혼아는 부모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이혼아는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당당한 자세, 그리고 빛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안나는 이 사진을 루마니아에 가져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할 때는 모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딸아, 네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요한의 축복에 이혼하는 내 아빠.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부모님이 떠난 후 이혼아는 민준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혼아가 말하자 민준이 웃었어요. 나도 부모님이 너무 좋으셨어. 이혼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이혼아는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과정 2년차입니다. 논문 주제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할 예정이에요.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과는 매주 화상통화를 합니다. 이제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부모님들도 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기뻐요. 안나가 말할 때마다 이혼아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면 우리 결혼할까? 민준의 프로포즈에 이혼아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평생 살아갈 계획입니다.
가끔 이오나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5년 전 80kg이 넘는 몸무게로 왕따를 당하던 소녀는 이제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이오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소녀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작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10대 소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오나 언니처럼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오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2024년 크리스마스 이오나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주는 외국인 우수학생 장학금이었어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이오나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부모님들도 딸의 수상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이오나가 한국에서 상까지 받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요한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다닐 정도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오나가 한국에서 유명해졌다면서?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현재 이오나는 한국어 교육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거든요. 민준도 이오나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와 루마니아어를 모두 할 수 있겠네. 민준이 농담처럼 말할 때마다 이오나는 행복해해요. 몇 주 전에는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 루마니아 문화교류 행사에서 이오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루마니아 청년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된 거예요. 이오나는 영광스럽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오나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제2의 고향이자 꿈을 실현하는 무대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한국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웃음이 나와요. 내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 왕따 소녀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우울했던 과거에서 희망찬 미래로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 시작점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한 한국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자신을 사랑하게 된 그 시작점에는 분명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오나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어요. 5년 전 루마니아의 작은 방에서 혼자 울던 소녀는 이제 한국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딸의 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온 가족의 인생을 바꾼 셈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그림자에서 새 인생을 찾아온 한 여성의 놀라운 변신, 그 비밀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베를린 최고 외교관 가문이 외동딸 리사 슈나이더. 화려한 가문의 명성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 사고로 얼굴에 남은 흉터. 완벽함을 추구하는 외교관 가문에서 그것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수치였죠. 평생 마스크로 가려온 얼굴, 그런데 한국 의료진의 손길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K-의료의 기술, 그리고 당신의 흉터는 지울 수 있어도 당신의 아픔은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라는 한 의사의 말. 그 한마디가 리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놀라운 변신을 본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찾은 것은 새 얼굴만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화려한 외교구역에 위치한 슈나이더 가문이 저택. 정원은 항상 완벽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정갈했습니다. 이곳에서 리사 슈나이더는 독일 최고의 외교관의 딸로 성장했죠.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 달리 리사의 내면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리사, 그 마스크는 집에서도 꼭 써야 하니? 식사할 때도 그러면 음식이 다 흘릴 텐데. 헬가 슈나이더, 리사의 어머니는 항상 차가운 목소리로 딸을 대했습니다. 리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어릴 적 화재 사고로 얼굴 왼쪽에 생긴 흉터는 리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외교관 가정에서 리사의 흉터는 용납할 수 없는 결함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만찬이 있어요. 리사는 그래, 숙제가 많다고 하자. 이해해 주실 거야. 어머니의 말에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외교관 가족의 공식 행사에서 리사는 언제나 아픈 딸이거나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흉터를 가진 딸을 세상에 내보이기 싫었던 것이죠. 저녁이 되자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은 행사에 참석했고 리사는 넓은 거실에 혼자 남았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리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자신은 항상 한쪽으로 서 있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마치 슈나이더 가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완벽한 가정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구나.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리사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명문 국제학교에서 외교관의 딸이라는 타이틀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흉터는 리사를 고립시켰죠. 리사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지만 그런 재능은 흉터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의 학교에 새로운 교사가 부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도윤 선생님이었죠. 외국어 수업을 맡은 박 선생님은 첫날부터 리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달리 박 선생님은 리사의 흉터가 아닌 리사의 말과 생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리사에게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사, 내 독일어와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혹시 다른 언어에도 관심 있니? 박도윤 선생님의 질문에 리사는 처음으로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리사의 재능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리사는 방과 후에 남아 박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한국어는 리사의 작은 도피처가 되었죠. 선생님, 한국은 성형외과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리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 선생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한국의 의료기술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만이 아니란다. 재건의학과 흉터 치료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만큼 치유의 기술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박 선생님의 말에 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치유의 기술.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리사는 점점 더 한국 의료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를 익혔고 한국의 의료 다큐멘터리와 뷰티 채널들을 구독했죠. 그곳에서 리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성형외과는 단순한 미용 시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으니까요. 내 흉터는 내 인생의 일부지만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정의할 필요는 없어. 한국에는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술과 마음이 있단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건넨 이 말은 리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8년간 부모님조차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베를린의 명문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러나 리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사가 꺼낸 말에 부모님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헬가는 강력하게 반대했죠. 말도 안 돼. 네가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니? 우리 가문의 위상을 생각해봐. 베를린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리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여기선 항상 슈나이더 가문이 딸로만 살았어요. 한국에선 그냥 리사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얼굴도 치료받고 싶어요. 20살이 됐으니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그날 밤 리사와 어머니 사이엔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완벽한 슈나이더 가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딸의 충돌이었죠. 결국 리사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닌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사의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안내방송,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익숙지 않은 글자들로 가득한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리사는 여전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리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학 기숙사는 베를린의 넓은 저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작은 방, 같이 사용해야 하는 화장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의 웃음소리들. 리사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대학 강의를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리사는 점점 더 자신의 방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정말 어리석었어. 창밖에 쏟아지는 봄비를 바라보며 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아직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죠. 수업에서도 리사는 항상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흉터를 숨기기 위해 쓴 마스크 때문에 더욱 소외감이 커져갔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기숙사 식당에 내려간 날 리사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리사에게 뜻밖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학생, 먹을 때는 마스크 벗어야지. 여기 따로 앉을 자리 있으니 걱정 말고. 식당 아주머니의 말에 리사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로 괜찮습니다 라고 답하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죠. 아이고, 외국 학생이구나. 어디서 왔어? 음식 입맛에 맞아? 얼굴에 무슨 일 있니? 리사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리고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라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좋은 병원 많아. 내 조카도 사고로 얼굴 다쳤다가 지금은 티도 안 나. 학생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 말은 리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흉터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다니. 그날 이후 리사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기숙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게시판에서 외국인 학생 도우미 모집 공고를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지원한 프로그램에서 리사는 민지라는 한국인 학생과 짝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의대생이었고 리사의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병원 재건성형외과가 정말 유명해. 교수님들이 전 세계에서 강의도 다니시고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이야. 한번 상담 받아볼래? 내가 예약 도와줄게. 민지의 적극적인 도움에 리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리사 슈나이더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호 교수입니다. 대학병원 재건성형외과에서 리사를 맞이한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흉터 치료 전문가였습니다. 리사가 마스크를 벗자 김 교수는 전문가의 눈으로 흉터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상 후 흉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의 레이저 치료와 조직 재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해요. 김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리사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동안 독일 의사들은 항상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적인 치료와 함께 내면의 치유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심리상담사도 함께 팀을 이루고 있어요. 전인적 접근이 우리의 철학이니까요. 치료 계획이 잡히고 리사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리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리사를 맞이했고 작은 진전에도 함께 기뻐해 주었죠. 리사 씨, 오늘은 우리 병원 환자 모임에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김 교수의 권유로 참석한 환자 모임에서 리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심각한 화상이나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로 새 삶을 찾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특히 한 여성의 말이 리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모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가치는 영원히 남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단순히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거죠.
3개월이 지나자 리사의 얼굴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깊었던 흉터는 점점 옅어졌고 피부 탄력도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변화는 리사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게 된 것이죠. 민지의 제안으로 리사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기적 내 인생의 변화라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기록용이었지만 영상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의료기술과 그로 인한 변화를 소개해드릴게요. 리사의 첫 영상은 개시 일주일 만에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의 질문과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죠.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형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재탄생이죠. 한국의 의사들은 저에게 새 얼굴만 준 게 아니라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채널 리사의 서울 다이어리는 점점 구독자를 늘려갔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 리사는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는 새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이제 한국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되었죠. 그런 리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헬가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온다고? 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한 출장으로 함께 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어머니 헬가가 홀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죠. 1년 만의 만남. 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리사의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민지야, 어떡하지? 엄마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몰라. 내가 치료받은 것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민지는 리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네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면 되잖아.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기회야.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리사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는 없었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리사의 얼굴을 밝게 만들었죠.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헬가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리사가 다가가 인사하자 헬가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사? 정말? 너니? 어색한 포옹 후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헬가는 계속해서 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헬가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니? 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적인 치료뿐 아니라 내면의 치유도 함께 받았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헬가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리사는 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었죠. 특히 치료 과정과 변화를 담은 영상들을. 헬가는 말없이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구독자가 35만 명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구독자들은 제 영상을 보고 한국을 직접 찾아왔다고 해요. 헬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항상 숨기려 했던 딸의 흉터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헬가에게는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네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은 몰랐구나. 그런데 이 모든 걸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항상 저를 숨기려고만 했으니까요. 헬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리사는 어머니에게 캠퍼스를 안내하며 자신의 새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의실, 치료받은 병원, 그리고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까지. 헬가는 딸의 세계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한국 고급 식당에 들어섰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외국인 부부가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리사의 서울 다이어리 유튜버 맞으세요? 저희가 당신 영상 보고 한국에 왔어요. 덕분에 남편도 치료받기로 했답니다. 리사가 수줍게 응하는 모습을 본 헬가의 눈에 미처 몰랐던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헬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오늘 하룻밤 같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내게 말해야 할 비밀이 있어. 호텔 방에 들어선 리사와 헬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마침내 헬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단다. 우리 가족은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거든. 외교관의 삶은 늘 남의 시선 속에 있었고, 헬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내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사실, 엄마도 어릴 때 흉터가 있었단다. 리사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항상 완벽해 보였던 어머니에게 흉터라니? 내가 15살 때였어. 자전거 사고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 그때 우리 부모님은 다른 선택을 했어. 당시 독일에서는 성형수술이 흔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나를 미국으로 보냈단다. 거기서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지. 그 후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리사는 어머니의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같은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숨기기만 하셨나요? 헬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웠단다. 내 경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 후에도 오랫동안 내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거든. 누가 진짜 나인지. 그래서 네가 그런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줬구나. 리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외모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의사들은 단순히 흉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한국 의료의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리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메이크업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한국에서 배운 뷰티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헬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는 가져온 메이크업 파우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구입한 최고급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자체를 케어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졌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리사의 손길이 헬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바쁜 외교관의 아내로 살아온 헬가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런 어머니의 숨겨진 피로와 작은 주름들을 알아차렸죠. 엄마도 가끔은 완벽함에서 벗어나도 돼요. 한국 여성들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업을 마친 후 리사는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헬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은 화사하게 빛났지만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였죠. 이게 정말 나니? 너무 자연스러워. 독일에서 봤던 메이크업과는 완전히 달라.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철학은 타고난 듯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헬가는 자신의 성형 경험과 그 후의 혼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리사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너의 유튜브 영상을 봤단다. 오기 전에. 처음엔 화가 났지. 네가 모든 걸 세상에 공개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깨달았어.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제 영상을 보셨어요? 헬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리사. 엄마가 하지 못했던 일을 네가 해냈어. 내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비밀과 아픔,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리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찾은 것은 단순히 새 얼굴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어머니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엄마, 오늘은 제가 한국 의료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성형 기술이 아닌 어떻게 여기서 전인적 치유가 이루어지는지요. 아침 일찍 일어난 리사는 활기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헬가는 어제의 대화 이후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딸을 따라 나섰죠. 첫 목적지는 리사가 치료받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준호 교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직원들이 리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리사의 유튜브 채널 덕분에 이 병원은 이제 해외 환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리사, 오랜만이네. 이분이 어머님이신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슈나이더 부인. 김준호 교수는 헬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었죠. 따님의 사례는 저희 병원의 자랑입니다. 단순한 의료 기술을 넘어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한국 의료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에 있습니다. 헬가는 김 교수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교차했죠. 제 딸의 치료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나이더 부인, 사실 의사가 한 일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리사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투어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국의 첨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피부 재생과 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하는 곳이었죠. 한국이 이렇게 의료기술에서 앞서 있다니 놀랍구나, 헬가가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찾기 어려웠어. 오후에는 리사가 참여하는 환자 지원 그룹 모임에 헬가도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모여 자신의 치유 과정을 나누는 자리였죠. 한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6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리사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어 한국을 찾았죠. 이제 저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헬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리사는 어머니를 서울의 고급 뷰티타운으로 안내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뷰티 기술이 집약된 곳이었죠. 한국의 뷰티 산업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웠어요. 리사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스파 트리트먼트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약재와 현대 기술이 결합된 프로그램이었죠. 헬가는 처음으로 완전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는데.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헬가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리사, 정말 내가 여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구나.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 얼굴만 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슈나이더 대사의 흉터 있는 딸이 아니라 그냥 리사로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헬가가 물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의료관광 분야에서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헬가의 얼굴에 결심이 서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리사,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게.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헬가는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한국 의료와 뷰티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리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말 외교부 후원으로 이런 행사를 열 수 있을까요? 리사는 어머니의 제안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헬가가 독일 외교부와 베를린시 문화국에 직접 연락해 한마이너스독 의료문화 교류라는 대규모 행사를 제안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행사의 핵심은 리사의 이야기와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이미 몇몇 관계자들과 얘기해봤어. 너의 유튜브 영상이 이미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 혁신에 대한 관심이 유럽에서도 높아지고 있단다. 특별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리사와 헬가는 귀국 전 마지막 날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헬가는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리사는 한국의 주요 병원과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준호 교수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이건 단순한 의학 컨퍼런스가 아니라 문화교류의 장이 될 거예요. 리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그 철학과 접근법을 알리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귀국 전날 리사는 유튜브 채널에 특별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리사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헬가도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변화가 단순히 외모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니 이곳의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인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한국의 혁신을 유럽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은 48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와 문의가 쏟아졌죠. 특히 유럽의 의료 관계자들과 외교부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3개월 후 베를린 중심부의 대형 컨벤션 센터 한마이너스독 의료문화 혁신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리사는 메인 스테이지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김준호 교수를 비롯한 한국 의료진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문화적 혁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는 자신의 치료 과정과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 의료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교수가 한국의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죠. 한국의 의료 혁신이 특별한 이유는 첨단 기술과 인간적 접근의 조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전인적 존재로 바라봅니다. 컨퍼런스장 한쪽에는 리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국을 찾아 치료받은 환자들의 사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독일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의료 교류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리사 슈나이더 씨의 용기와 개방성이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폐막식에서 리사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베를린과 서울을 잇는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외모나 신체적 조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과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헬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 리사를 꼭 안아주었죠. 이젠 네가 내 자랑이야, 리사. 네가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구나. 포럼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유럽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고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리사와 헬가는 슈나이더 가문의 저택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사의 아버지도 마침내 딸의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하게 되었죠. 리사,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 얼굴이 아니었구나, 헬가가 말했습니다.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베를린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내년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나라와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아름다운 인생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건 새 얼굴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